한국이 고민을 끝내자 두 나라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적대 정책의 연장일까요? 아니면 G7 화상회의에서 블링컨이 밝힌 대로 북한의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일까요?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밝힌 뒤 한국 정비는 고민과 검토를 끝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모든 책임을 다 넘기는 모양새지만 그런데도 군사적 해법이 아닌 외교적 해법에 방점을 찍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전의 협상들과 달리 주도적으로 보상과 대응 방안을 당연한 것처럼 제시하는 대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약속하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를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북한이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성과가 없으면 미국도 제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성에 차지 않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막연하고 불확실한 의지로는 북미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시기와 방법에서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미국이 움직인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접근법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고 미국의 세주인은 자신만의 대북 정책을 밝혔습니다. 뚜렷한 행동이나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그 정도의 조건이 아니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그런 미국이 마음에 안 드니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우리나라가 압박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한미 정상회담, 외교부나 안보 장관회담을 통해 지속적인 한국 의견은 전달하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어떤 독촉도 하지 않으면서 미국만을 압박하는 한국의 정책으로 비치면 북미회담과 동아시아 영내 환경에서 한국의 발언권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고 대북전단이 또다시 살포되자 북한은 격하게 반응했는데 이 반응이 나오자마자 대북정책이 확정되어 미국에서 발표되고 한국에서 미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나서자 북한은 비핵화를 두고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은 영국 외무장관과의 화상회담과 주요 7개국 외무장관회담에서 발표된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발언을 했는데 동맹 중에 동맹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조차 대북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만큼 이번에 미국이 발표한 대북정책은 사실 실체가 가늠되기가 모호한 정책입니다. 북한도 참 답답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핵화회담에 접근하는 것과 바이든 행정부처럼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정책에 대응해 비핵화회담을 하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북한이 원하는 신변보호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었지만 이제는 비핵화와 별개의 논의사항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지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재차 강조했는데 미국이 외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메시지와 충분히 존중해 줄 테니 대북정책에서 다른 목소리를 표출하지 말라고 읽히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설득해달라 부탁을 해와도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는 북한을 설득할 위치를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이럴 때 개성공단이라는 매개체만 유지되었더라도 남과 북은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한국이 마음을 먹는다 하여 쉽게 재가동 될 수 없는 것이 남북관계입니다.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미국과도 전략적 협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아예 잠그다시피 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힘들다 해도 개성공단에
북한이 우호적이긴 쉽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미국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개성공단을 반대하거나 폐쇄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완제품을 개성공단에서 생산했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미국이 물밑에서 어떤 압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2016년 한국은 스스로 개성공단을 떠났습니다. 그 특수한 성격 때문에 대북제재란 울타리 밖에 있던 개성공단이 대북제재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금 대신 식량과 의약품, 비료나 생필품으로 인건비를 결제한다 할 때나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검토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조건을 북한이 받아들일지 모르겠고 이란의 제재 이전에 외상값을 갚는 것조차 미국의 반대를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의지를 북한이 어느 정도나 신뢰할지도 현재로선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큰 틀에 합의했습니다. 그 합의 중 가장 큰 핵심이 하나는 북한의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지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남북 교류를 통한 취약한 북한 기반시설 건설을 협력해서 민간 교류와 경제협력을 하자는 것인데 사실 뭐 하나 제대로 정착된 것이 없습니다. 비핵화는 여전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적대행위 금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며 법까지 만들었지만 최근에도 이어졌습니다. 남북교류는 현재까지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 한국이 풀면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 봉쇄와 압박이 무너진다. 미국은 우려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과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북한과 교류의 물꼬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국정을 책임진 이들에겐 미국 제재만이 아닌 유엔 제재가 맞물린 상황에서 저처럼 쉽게 의견 낼 수는 없겠죠. 한국은 명확하게 미국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갖는 것과 비교해 분명한 모습을 북한에 보였습니다. 미국은 어떤 북한의 모습을 원하고 있을까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적극 호응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호응하면 군사적 분쟁이 줄어 한반도에서 미국 영향력이 당장은 줄겠지만 대외적으로 미국의 분쟁 해결 능력이나 선도력이 다시 인정받는 것이니 그렇게 나쁠 리는 없고 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처럼 분쟁과 갈등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고 군사적 명분을 얻게 되니 미국 처지에서 그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족 화합이란 주장이 명분을 얻고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국에 명분을 주어야 합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평화 방안이 힘을 받아야 북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남북 갈등과 북미 갈등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자꾸만 옵션으로 거론되는 자체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위험이 되고 국가 신인도를 깎아내립니다. 남북이 대치하면 할수록 불안정성이 커져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한국의 외교지평도 넓혀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해방 이후 늘 보던 모습처럼 미국, 일본, 중국이란 나라들의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 경제 부흥이 아닌 연명할 정도의 지원과 경제협력을 할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목줄을 계속 쥐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만 중국이 건들지 않으면 북한 권력은 스스로 중국에 길들여질 것인데 시간이 흘러 중국에 편입될 그 위험성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아픈 존재였던 골칫거리 하나 없어졌다 생각할 것이고 뭔가 이익이 얻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불만 가득 찬 한국을 달래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 정책을 한국이 왜 지지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작은 한반도 땅이나마 한민족이 계속해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지 북한 정권에서 제대로 된 사고를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